맞아요. 잘 살아야 잘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 잘 쓰려면 잘 살아야겠죠. 근데 그 쓴 글을 사람이 작가들이 닮아간다고 하거든요. 영화 배우들이 본인이 연기한 그 역할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작가가 쓴 글을 닮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.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저는 늘 그 글감 빈곤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저는 정말 글감을 찾느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. 처음엔 몰랐을 때는 더 그랬고 지금은 그래도 일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작가님들은 공저를 많이 쓰셨어요. 개인 저서도 쓰고 계시고 전자책도 출간하셨는데 궁금한 건 글감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. 우리 강혜진 작가님 먼저 부탁드릴까요? 저는 옆에 계신 이한승 작가님이랑 똑같은 다이어리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다이어리가 하루를 10분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다이어리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뭘 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일, 뭐 가사, 뭐 독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자기 전에 항상 오늘의 좋았었던 점, 그리고 오늘의 반성할 점, 그리고 감사할 점, 그 아래에 글감이라고 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글로 썼을 때 뭔가 의미 있거나 같이 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놔요. 예를 들면 뭐 오늘 아들 생일이라 뭐 지인이 케이크를 선물해줬다. 아니면은 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퉜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중재해줬다 하는 간단하게 메모같이 해놓거든요. 근데 그렇게 기록해놨던 걸 다음에 혹시 글 써야 될 때 어떤 글감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쓱 넘겨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걸 이렇게 풀면 좋겠구나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글감 보물 창고 같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다이어리를 안 써서 그렇군요. 글감 빈곤자인데 이제부터 다이어리를 좀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한승 작가님은?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하고요.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붙여서 저는 제 결함을 좀 많이 좀 들여다보느라고 다이어리를 좀 많이 쓰거든요. 그러면 결함이라는 건 제가 부족한 부분인데 이 책 읽었었을 때 독자님이 조금이라도 뭔가 가져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성장했었을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보여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저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게 미래한 사람도 아니고 뭐 옆에 있는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이 아저씨 같은 사람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독자님들도 아마 조금이라도 더 뭐든가 조금이라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하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. 네,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네요. 두 분 다. 한 분은 다이어리에 열심히 적으시고 한 분은 나의 단점을 생각하고 적으면서 그걸 글로 승화시키니까 얼마나 좋은 글이 나오겠어요. 그냥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. 두 분 글쓰기 습관이나 루틴이 있는지 제 아침에 보면 글모닝도 하시거든요.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한승 작가님은 글쓰기 습관이나 루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. 예, 저는 그 예전 때 책 읽었었을 때는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려고 책을 너무나 많이 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었거든요.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오늘 10분이라도 읽었었을 때 오늘 내 삶에 한 문장이라도 적용해 봤으면 좋은 문장을 하나 찾아서요. 그 문장을 아침에 하나 필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생각보다 좋고요. 그리고 문장력도 조금이라도 깃털이나 아니면 먼지라는 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. 이게 우리 강희진 작가님도 말씀 좀 해주세요. 글쓰기 습관이나 루틴. 저는 파워 P형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J형으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글쓰기뿐만 아니라 인생을 약간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렇게 루틴처럼 사는 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하게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 명상을 해서 조금 정신을 맑게 한 다음에 이현주 코치님께서 운영하시는 글모닝 럭키비키 거기 줌 화면에 딱 접속을 해요. 그리고 나면은
책 한 권을 좋은 책 한 권을 골라서 필사를 한 페이지 하면서 그걸 필사하는 동안 이거 글감이 되겠구나 아니면 독자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포인트를 찾거든요. 근데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독자를 위한 거라고 하는 게 되게 설득력 있어서 제가 그래 나도 작가가 돼야지 하고 이렇게 탁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장 도움을 줘야 될 대상이 아직 어린 우리 아들, 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좋은 글을 필사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매일매일 아침에 아들과 딸에게 편지를 한 편씩 쓰거든요. 근데 그게 아침 일찍 뭔가 나는 작가로서의 해야 할 일을 뭔가 완수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출근하기 전에 이미 하루를 성공한 것 같고 되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일터로 가거든요. 그래서 그게 뭔가 작가로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저의 루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. 성공하신 분들은 다들 루틴이 있다고 하세요. 또 저는 루틴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.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루틴이 뭐야? 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. 그 단어조차도 몰랐었는데 이게 필요하면 하게 되더라고요. 정말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필요하면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잘 못하는 사람이라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저를 넣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작가님들 덕분에 그거를 꾸준히 오르도록 할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글동무가 정말 중요하다. 옆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는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지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. 두 분 작가님 덕분에 저도 같이 성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작가님들이 공동저서를 사실은 여러 권을 많이 쓰셨어요. 공동저서 쓰시면서 그 공동저서만의 또 의미 같은 거 앞에 기존에 뭐 질문에 대답했던 거랑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의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조금 공동저서는 나한테 이런 의미를 주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. 그럼 한승 작가님 먼저 부탁드릴까요? 네. 저는 공저 쓰면서 그 공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공저 이렇게 나오기 사이에 있는 시간들을 위주로 보통 많이 쓰거든요. 제가 책을 쓰는 이유도 저도 강희진 작가님과 비슷하게 나중에 제가 혹시 뭐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이랬었을 때 누군가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어 했었을 때 제 책을 들여다보면서 이 시기 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네 이런 추억에 좀 잠시 생각하면서 저에 대해서 작가니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서 책을 꾸준하게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너무 좋네요. 저도 사실은 아이들이 제가 아무리 책을 출간해도 아무도 안 봐요. 괜찮습니다. 나중에 책장에 제 책이 이렇게 나란히 꽂혀 있을 때 언젠가는 볼 수 있잖아요. 우리 엄마가 20대 때 이런 삶을 살았구나. 40살 때 이런 생각을 했네? 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의미나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까 강혜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부모들의 삶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저도 의미를 좀 많이 두고 있는데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너무 좋네요. 네. 우리 강혜진 작가님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. 저는 글 쓰는 게 좋아서 그냥 글만 쓰고 살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내 글이 책으로 나오면 독자에게 뭔가 의미 있고 도움을 준다는 말이 너무 설득력 있어서 책을 한번 써봐야지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. 근데 이 책 한 권 40꼭지를 다 혼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잖아요. 근데 이 공저는 어쨌든 내가 저자가 되는 그 단계를 조금 쉽게 밟아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,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 이제 공저에 참여할 때는 그런 야가 빠진 그런 생각으로 약간 이용하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뭔가 내가 이 공저가 세상에 나온 그 순간 나는 이미 작가라는 책이 나오지 않아도 쓰기만 해도 작가라고는 하지만 내 이름이 찍힌 책이 하나 나오는 이 순간 내가 진짜 작가가 됐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이 되게 들었고, 그리고
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계속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공저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저도 제 개인 저서를 계속 꾸준히 집필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공저 작업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이 내 개인 저서를 내는 그 진입 장벽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지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그걸 이렇게 바라고 공저에 참여하시더라도 결국은 작가로서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, 작가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공저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어지는 질문이에요. 강혜진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. 독자들에게, 이제 작가님들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 독자들에게 공저를 써보세요 라고 권하고 싶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으니까 강혜진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한승 작가님께로 넘기겠습니다. 네, 공저의 매력이 있어요. 사실은 다른 공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, 저희가 지금 참여한 그 글빛 이음 여기 공저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모이면 주제가 딱 정해져요. 그러니까 10명의 공저자가 모이면 그때 주제가 딱 오픈이 되거든요. 그때 이 주제 너무 좋다, 아니면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쓰지 하는 그런 기대감,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사실은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스꾸미 작가님은 의정부에 사시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 지역에 그냥 또래 사람들밖에 없었는데, 다양한 직업에,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살면서 내가 겪었던 경험은 일부분이구나, 그리고 나처럼 생각하는 게 참 짧은 소견이구나 하는 걸 깨우쳐가면서 같이 인맥도 넓혀가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 공저 한 권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많이 알게 되고,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할 점들을 또 많이 배우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공저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이한승 작가. 저도 한 1000% 이상 공감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강희진 작가님이 책 썼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사원밖에 없었어요. 맨날 밥 먹고 똑같은 주제로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정년퇴임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 싶었는데, 과연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나와 인간관계를 계속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회사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전부 다 이익관계에 의해서 관계 형성되는 게 좀 더 많다 보니까 가끔씩은 제 속에 있는 속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랬었을 때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, 어떻게 보면은 글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는 것도 인간관계를 넓히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저에 하게 됐고요. 그리고 공저도 책입니다.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초고도 쓰고 태고도 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다 거쳐서 제 결과물로 나오는 책이다 보니까, 저는 공저 쓰는 거를 혹시나 책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좀 빠르게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저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안 하면 나 집에 못 간다. 이거를 꼭 하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짧게라도 한승 작가님 먼저 부탁드릴게요. 저도 아까 전에 그 얘기에 좀 이어서 그러는 건데, 저는 좀 그 문구가 좀 좋아하거든요. 당신이 보내는 5명의 시간이 많이 보내는 사람이 당신의 평균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우연찮게도 회사 다니거나 가족들을 빼놓고 주변에 있으신 글을 쓰시고 자기 삶에 대해서 가장 빛나게 살아가시는 분들 옆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제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빛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.
이런 거를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랑 인간관계 맺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글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강혜진 작가님 또. 네. 작가라는 꿈이 저는 그러니까 책이 나오는 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책을 내고 또 다른 책을 쓰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가는데 나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그런 영광이 저한테도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매일 아침마다 매일 만나거든요. 스꾸미 작가님도 그렇고 근데 그 아침이 너무 즐거워요. 그래서 요즘 인생이 점점 이렇게 행복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8알 이상이 두 분이 아닌가 아침마다 같이 책 쓰는 그런 작가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책을 내보니까 나를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 책이 내 명함이 돼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안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좀 오해가 있어도 제가 일일이 가서 떠들지 않는 조금 차분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주신 코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말씀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. 저도요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마 저도 이렇게 뭐 용기 내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어려웠던 사람이에요. 게으르고 안 하고 미루고 피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저는 반평생 50이 넘으면서 좀 삶이 바뀌었던 사람인데 작가님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그 시절에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이 가장 저다운 그릇이 돼가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좀 소개 말씀 해주셨잖아요.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두 분을 보면 그냥 그 아름답다라는 게 나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. 우리 작가님들이 점점 나다운 삶을 살고 나다운 글을 쓰고 나답게 나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을 그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글을 쓰시는 두 분의 작가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다음에는 개인적서도 또 공저도 전자책도 언제든지 또 다시 모시고 싶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오실 거죠? 네. 네. 네,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에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. 그럼 오늘 GMB UBS에 이렇게 두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요. 두 분의 이야기, 글쓴 이야기 궁금하시다면은 나는 가끔 철학자가 된다. 예스14 알라딘 교보문고에 다 있습니다. 구매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님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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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뵙겠습니다.